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지독한 통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걸음을 떼기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죠. 허리에서 시작된 문제 때문입니다. 다리 땡김이 너무 심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걸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낳는 것처럼 아이 낳을 때보다 더 아팠거든요. 신체 중심 허리.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시거나 빠른 시간 내에 쉬시거나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하게 허리가 기둥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매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환자 수는 약 200만 명,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연령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인 셈이죠. 치료 방법도 상태에 따라 다양한데요. 비수술적 치료가 선행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발전되고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어 온 단일공 척추 내시경 수술이 환자들의 희망이 돼주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환수 센터장과 함께 허리를 바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버스기사인 이태경 씨는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유독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고관절 아픈 지는 한 5, 6년 정도 됐고 그 최근에 이제 다리가 밤에 잘 때 다리가 저려가지고 도저히 뭐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소주 한 반 병씩 먹고 그냥 술김에 누워 잔다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거 허리 다리 저린 거는. 일을 하는 시간에도 피로를 풀어야 하는 시간에도 통증이 있다 보니 삶의 질은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앉아서 일에 운행하고 오면 고관절이 다리를 움직이면 고관절에서 뚝뚝뚝 소리가 나죠. 뭐 용변을 보든지 하면 버스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가다 보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니까 다리가 그다음 저리고 좀 쩔뚝쩔뚝거리고 걸어 가거든요. 다리 힘이 없어요. 다른 데 식당에 가면도 이거 앉은 좌석에 가면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다리를 벌리지를 못해. 식당 밑에 다리 쭉 펴고 불편하지만 이렇게 식사하고 친구들 모임 가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내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하던 산책도 어려운 일이 됐는데요. 삶의 낙을 되찾기 위해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수술 잘 되고 하면 또 강의해드리고 산책이나 또 놀러 가고 쉬는 날에 완쾌 잘 돼갖고 다음에 둘이 세 명이라니까 이상하네. 우리 강아지랑 손잡고 다시 전에 우리 산책 코스로 이제 손잡고 산책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마음대로 좀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봐도 사라지지 않은 통증. 어쩌면 잘못된 방향이었을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내원 당시에 다른 병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고관절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관절 통증 치료를 받으셨어도 통증이 호전이 되는 게 없어서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셨고요. 일반적인 고관절 통증하고 좀 다른 방사통이 나타났습니다. 방사통은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쭉 내려가는, 길게 내려가는 통증이고요. 그래서 디스크를 의심을 하고 MRI를 촬영하시게 됐습니다.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려면 다양한 검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CT와 MRI 검사에 이어 폐에서 이루어지는 호흡 과정의 기능을 알아보는 폐기능 검사, 뼈 건강 상태를 수치화하는 골밀도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요추 4, 5번의 좌측에 추간공 외측으로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 2달간의 약물 치료하고 신경차단술 같은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원인은 고관절이 아닌 허리에 있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쉽게 말해 허리 디스크인데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이 주로 많이 아프십니까? 왼쪽이 많이 아프십니까? 왼쪽이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보시면 허리가 다 좋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3번, 4번에는 오른쪽이 조금 안 좋고 4번, 5번에는 왼쪽이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있어요. 오래전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석회화되면서 신경이 더 심하게 압박되고 있었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PLD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8mm 정도고요. 1cm 정도의 피부만 절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조직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디스크만 끄집어내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처럼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셔야 되는 중년층 같은 경우에 적합한 수술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통증과 함께해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이태경 씨에게 필요한 건 통증 없는 일상입니다. 수술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집사람하고 같이 되고 산책 가고 그게 제일 하고 싶지. 집사람하고 같이 운동하는 게 좋지. 내 혼자 운동하는 거 보면 그렇죠. 수술을 앞두고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수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이죠. 최상의 결실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방향이나 이후의 회복에 관련해서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척추 의료진이 5명 정도 있다 보니까 서로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해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내시경 수술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병원이 나아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수술은 작은 구멍 하나에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삽입합니다. 척추신경과 디스크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하죠. 이렇게 보면 이제 파랗게 된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 부분입니다. 추간공이라고 부르는 신경하고 척추뼈 사이에 있는 공간이고 원래 있는 공간 속으로 시술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뼈를 갈아내거나 드릴을 하거나 뜯어내는 것들이 없어도 되는 곳입니다. 수술하는 동안에는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 부위만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회복 속도를 앞당겨줍니다. 디스크 제거하시고 이제 업무 복귀를 하시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터진 자리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2달 이후가 되면 원래 현직에 계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건강하게 내일부터는 바로 걸어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수술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좁아진 통로를 충분히 넓혀줬습니다. 이제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병실에서 회복 중인 이태경 씨. 허리를 세워 앉은 자세가 꽤 편안해 보이는데요. 수술 후 6일이 지난 현재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수술 전에는 다리 저리고 이제 양반 자세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양반 자세를 많이 돌아왔으니까 많이 좋아진 거죠. 걸음걸이도 이제 뭐 지도 안 나리고 그리고 잘 때도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김한수 센터장이 경과 관찰을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이후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증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시거나 자세가 잘못되거나 하시면 또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 터진 곳이 아물기 전까지는 보조기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허리를 돌리거나 젖히는 행동을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방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을 주로 하시면서 허리를 많이 구부리거나 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결 가벼워진 다리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 없는 하루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중요하다는 걸 진짜 깨달았습니다. 집안에 대대보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내 허리가 내 다리에다 몸을 다 지탱을 해주는데 그게 신경이 요로 내려가는데 다리에 무리가 안 가고 이러니까 세상 편하고 좋습니다. 방사통의 경우에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등으로 호전을 보이기도 하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수술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 차단술과 경구 약물 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나타나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 원인이 되는 탈출된 충원판을 제거하여 신경을 감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정임 씨는 2년 전 낙상 사고를 당한 후로 왼쪽 다리에서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수술을 진행해 회복했지만 다음 해에도 문제가 생겼죠. 처음에 왔을 때 그 허리가 이렇게 짜겨진 것처럼 그렇게 아프면서 그 엉덩이 있는 쪽으로 그 마비가 됐었거든요. Y자 쪽도 그렇고. 그래 소변 보는 것도 좀 불편할 정도로 많이 아팠어. 걸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낳을 때보다 더 아팠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활이 안 됐죠. 당시에는 이제 디스크가 가운데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조금 신경 차단술이나 약물 치료를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이 수술을 좀 피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는데 약물 치료하고 신경 차단술 시행을 해도 도저히 호전되는 건 없고 점차 이제 대소변 장애가 생기고 하는 마미총 증후군이 오셨어요. 아유 어머니 앉으세요. 오랜만에 오셨다 그죠?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한 신경 압박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남을 수 있는데요. 빠른 판단과 치료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관리가 더 중요해요. 관리가 더 중요해서 마지막에 우리 허리 찍으셨던데 사진 보면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가 많이 내려앉아 있거든요. 그럴수록 많이 움직이고 펴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다시는 문제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 몸에 무리가 가는 환경에 쉽게 노출됐습니다. 단일공 내시경으로 원인 디스크만 제거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죠. 이렇게 다리를 미는 힘 밀어보세요. 당겨보세요. 이게 다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때는 다리 드는 게 힘드셨는데 지금은 다 잘 걸어 다니시고 하실 수 있는 게 그런 거고 지금도 운동을 하시면 다리를 바짝바짝 들어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파열된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제거해준 덕분에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을 진행하신 이후에 재활치료 열심히 하셨어요. 방광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지셨었고 운동 기능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계속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수술하시고 나서 2달째 오셨을 때는 다리 기능은 거의 다 회복 다 하셨고 약간의 저린 잔존 증상은 남아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뵀을 때 다 회복하셨다고 해요. 건강하게 퇴원한 후로 양정임 씨는 운동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리가 튼튼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허리로 인해서 걸음 걷는 것도 아프고 또 허리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세상이 재미가 없다고 할까요? 네, 아프니까. 지금은 뭐 생활하기 뭐 아프고 그런 거는 없어요. 아프고 그러고 이제 제가 운동하면서 좀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거기 병원에서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걸 보고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땐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자 걱정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즐거운 여생만이 남았습니다.
허용진 씨는 2005년부터 3년간 허리 디스크 수술을 같은 부위에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잘 지냈지만 며칠 전에 다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픈 거는 서가 있지를 못해요. 걸을 때는 괜찮고 서가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고관절 쪽이 너무 아프고 좀 우리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집에 누가 있으면 괜찮고요. 먼저 약물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효과가 없어 정밀 검사를 해보자 튀어나온 디스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내원하실 때 우측 골반 통증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 통증을 조금 더 호소하시는 편이셨고요. 일단 내원하셔서 약물 치료부터 시행을 했고요. 약물 치료도 반응이 없어서 저희가 요추부 MRI를 촬영하셨는데 요추 2번, 3번 사이에서 위쪽으로 길게 머리 쪽으로 디스크가 빠져나가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면서 마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비 증상이 있다는 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나빠진 건 여기 2번에서 3번 사이로 이렇게 디스크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다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하거든요. 환자분이 지금 아프신 게 이 골반 쪽이 많이 아프시고 다리 쪽이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아까 걸음 걸을 때 쩔뚝거리면서 걸으시거든요. 어제도 그랬고. 요추 4번, 5번은 수술을 3차례 시행했고 3번, 4번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탈출한 디스크만 신중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디스크가 터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고로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터지지 않도록 재발을 막아주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나중에 입원하시면 교육을 시켜드릴게요. 정밀 검사 결과를 살펴보며 신중하게 수술을 계획하는 김한수 센터장. 허용진 씨에겐 단일공 내시경 수술이 가장 적절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이나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뼈를 많이 제거를 하고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일공 내시경으로 신경 쪽으로 구멍을 조금만 뚫어서 이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위쪽으로 탈출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면 내시경을 비스듬하게 삽입해 뼈 절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디스크가 너무 멀리 이동했거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면 추간공 확장이 필요할 수 있지만 다행히 예상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번 신경을 방향을 따라서 내시경을 삽입을 하면 신경을 다치지 않고 이런 넓은 공간에 내시경을 주입하게 되고 이런 특수하게 고안된 장치들을 이용해서 여기 터진 디스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터진 디스크의 끝을 잡고 당기면 터진 디스크들이 모두 제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삭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척추 구조물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탈출한 디스크만을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모두 몸 밖으로 빼내고 나면 수술이 종료됩니다. 빠른 회복이 예상되는데요. 금방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제거나 절개가 최소한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주 빠른 회복을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발생하였던 다리의 마비 그리고 골반이 구부려지거나 펴지는데 위압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위압감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을 하시면서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제거했으니 회복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던 젊은 시절, 중년이 된 지금까지 반복돼선 안 됩니다. 통증은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저 수술하기 전에는 가만히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뛰도 되고 아프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예. 그 다리 통증은 좀 어떠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다리. 한쪽 다리를 들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펴봅니다. 균형을 잡거나 다리에 힘을 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떠세요? 지금 힘이 훨씬 좋지. 맞지? 제가 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허리 많이 구부리지 마세요. 자세 조심하세요로 말씀드린 이유가 한 번은 터질 수 있는데 또 두 번, 세 번 터지면 또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내시경 수술하시고 나서 장점으로 꼽으시는 게 수술하시고 나서 통증이 빨리 회복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옳은 방법이라 생각되고 환자분 이후에도 관리 잘 하시면 평생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벼워진 다리로 복도를 걸어봅니다. 떨어진 근력도 금방 회복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재발을 막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아플 때는 그걸 안 느끼는데 안 아프면 사람이 전혀 그 신경을 못 씁니다. 그냥 무직성 일을 하기 때문에. 딱 막상 아프고 나니까 좀 걸려요. 앞으로 더 이제 조심하면서 운동 좀 해가면서 이제 일도 조금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야지. 양방향 내시경 수술과 달리 한 개의 구멍으로 내시경과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척추뼈나 인대, 후관절 등 신경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척추 구조물들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탈출된 추간판만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수술 도구이고요. 다만 드릴이나 절삭기류 등 뼈를 갈아내는 도구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서는 협착증이 없고 추간공이 넓기 때문에 뼈나 관절을 손상시키지 않는 PLD 단일공 내시경 수술을 먼저 고려하고 있고요.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서 추간판을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동시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김정기 씨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점차 심해지는 왼쪽 하지 통증 때문이었는데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다리 땡김이 너무 심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병원에 왔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건 근 10년 전부터입니다. 예전에는 주사를 맞으면 일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증상이 악화한 후로는 정밀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시간 서 있으면 이게 다리 땡김이 신경을 갖다가 자극하니까 되게 고통스럽고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그러면은 다리가 아파서 못 걸었습니다.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꽤 진행을 했었던 상태고요. 병원하셨을 때는 왼쪽 다리가 많이 당기시고 그래서 여러 병원 다니시면서 통증 주사 맞고 지내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여러 병원 다니시면서 통증 주사 맞으시고 신경 타단술 받으시고 약 드시고 하셨는데 최근에 전혀 호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추 3번, 4번과 4번, 5번의 신경관 협착증과 4번, 5번의 디스크 탈출이 관찰됐습니다. 얼른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파열된 디스크만 제거하는 단일공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죠. 자, 수술 전이 이렇게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디스크 부분이 사라져서 신경이 넓어졌습니다. 운동하실 때 허리 많이 구부리거나 펴지 않고 그리고 일을 하실 때도 허리를 많이 구부리거나 펴거나 돌리거나 하는 일을 조금 줄이시긴 하셔야 돼요. 허리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가운데 신중하게 디스크를 제거해 신경 통로를 넓혀줬습니다. 목표가 되는 탈출된 디스크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하셨고요.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통증이 다 좋아지셔가지고 바로 퇴원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막무가내로 퇴원하셔서 빨리 일하러 가셔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 단일공 내시경은 주변 조직들의 손상이 작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나타냅니다. 김정기 씨는 퇴원 후 2달 만에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수술 하루 만에 통증이 사라지니 날아갈 것만 같았죠. 오래 고생한 만큼 변화가 더 뜻깊습니다. 일은 계속 그러니까 일은 나가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이제 이 통증은 이제 사라지고 하니까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은 지금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무리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면 허리가 건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꾸리도 계속 하니까 이 허리 자체가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저한테는 거꾸리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아프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거꾸리나 자전거 타기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술이 두려워 극심한 통증에도 치료를 망설이는 몇몇 환자들. 현대 수술적 치료는 적은 통증과 빠른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 더 늦기 전에 되찾아야 합니다. 보존적인 치료에도 통증이 심한 경우 이를 억지로 참으면서 지내시는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 이후나 치료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거나 잔정 증상이 존재하여서 생활에 불편감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여행도 다니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즐겁게 사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